요즘 세상 돌아가는 속도 너무 빠르지 않으신가요? 뉴스를 보다 보면 인공지능 이야기, 알고리즘 이야기, 데이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모든 걸 누가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 걸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유발 하라리의 신작 넥서스인데요.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했던 유발 하라리가 이번에는 연결, 그 중에서도 정보와 권력이 얽힌 보이지 않는 연결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미래의 이야기라기보다 이미 벌어진 일 아닌가? 이 책은 어렵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읽을수록 묘하게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책 속 이야기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작가는 이 책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권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보통 권력이라고 하면 돈을 떠올리고 군사력이나 정치 권력을 떠올리고 거대한 조직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가는요,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을 지적하죠. 권력은 연결에서 온다. 사람과 사람을 묶고 사람과 믿음을 연결하고 사람과 규칙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힘. 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작가는 넥서스라고 부릅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연결된 존재가 되었는가? 작가는요, 아주 먼 과거로 우리를 데려가는데요. 원시 인류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특별히 강하지도 않았고요. 빠르지도 않았으며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살아남았고 결국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작가는 그 이유를 공동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던 능력에서 찾는데요. 신화, 전설, 부족의 규칙, 금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믿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인류는요, 단순히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믿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야기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작가는 종교, 국가, 돈 모두 넥서스였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오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먼저 종교인데요. 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백만, 수천만 명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규칙을 따르고 같은 가치를 믿게 만들었는데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일 뿐이지만 법과 제도라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돈은 어떨까요? 돈은 사실 종이 조각이거나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모두가 믿는 순간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작가는 이 모든 것을 허구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인류를 움직여온 가장 강력한 힘은 언제나 허구였다. 문제는요, 이 넥서스가 점점 거대해질수록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고 누가 그 흐름을 통제하느냐인데요. 작가는 또한 이 거대한 넥서스는 인간의 손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넥서스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가 됩니다. 과거의 넥서스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수정하고 사람이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대해진 정보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먼저 선별하고 AI가 의미를 해석하고 플랫폼이 어떤 정보는 키우고 어떤 정보는 조용히 묻어버립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작가는요, 아주 섬뜩한 말을 남기는데요. 미래의 독재는 폭력이 아니라 지극히 편리한 시스템의 얼굴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가 많아질수록 진실은 흐려진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똑똑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작가는요, 정반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보가 넘쳐날수록 인간은 하나하나 따져보는 일을 포기하고 판단을 시스템에 맡기게 됩니다. 그 결과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더 빠르게 퍼지느냐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뉴스를 끝까지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 분노하거나 추천 영상만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책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비잔티움이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요, 공포도 흥분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은 누군가를 악당으로 지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I도 기업도 플랫폼도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태도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생각을 위임했을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자꾸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언제부터 뉴스를 끝까지 읽지 않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추천받는 것이 더 편해졌는지, 언제부터 생각보다 속도를 택했는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다른 추천 영상 사이에서 우연히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작가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생각을 아웃소싱하고 싶어하는 존재라고요. 그 순간부터 넥서스는 우리를 돕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사회는 효율적인 사회라고 하는데요. 비잔티움이 이 책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비효율은 자유의 대가다. 생각하는 사회는 느립니다. 토론은 번거롭고요. 의견은 충돌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판단하는 사회는 빠르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유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인데요. 자유는 빼앗길 때보다 스스로 내려놓을 때 가장 쉽게 사라진다고 하죠. 비잔티움이 생각하기에 넥서스는 모두를 위한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은 분명히 남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답을 주지는 않지만 질문의 수준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넥서스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넥서스는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을 차분하게 해부하는 책이죠. 이 책을 덮고 나서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비잔티움이었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에 대해 조금은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보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